꿈꾸던 일을 도전해볼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좋아하던 같은 반 여자에게 크리스마스 때 만나자고 말 꺼내는 기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아니면 이번에 하는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개막식에 참석하는 그 기분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결과를 알고 시작한다면 어쩌면 시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경우에만 그 떨림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1년을 함께 꿈꾸었고 한 달을 준비했지만 시작이라는 오늘이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기분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순간의 떨림조차 즐겨보려 합니다. 좌충우돌 네 사람의 팟캐스트 도전기, 제목 한 달째 기획 중 제1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얘는 누구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좋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 부분. 나는 누구인가. 왠지 거기만. 좌충우돌 네 사람의 팟캐스트 도전기, 제목 한 달째 기획 중 제1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얘는 누구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팟캐스트 녹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각자 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먼저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니고 발음을 따온 건 맞는데 그 잡스는 아닌데요. 약간 잡다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잡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 잡다한 것들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잡다하게 관심만 많은 관심남입니다. 한때 세계 정보를 꿈꾸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스에 살짝 의미부여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세계 정복을 하는 그런 걸로 하는, 지금도 꿈꾸고 있는 그런 잡스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 루루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루쌤이라고 하고요. 소실적에는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쫓고 살았었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현재는 자중하면서 원하는 걸 찾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진지충이에요. 그리고 그냥 루루쌤이라고 가볍게 닉네임을 정했는데 그냥 인생을 룰루랄라 즐겁게 살고 싶고 다음 직장은 선생님으로 이직하고 싶어서 루루쌤이라고 정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비어님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비어냐면요. 사실 벼에서 나온 거예요. 벼는 이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벼고 벼랑 비슷한 게 비어잖아요. 그래서 비어가 사람들과 친숙하기도 하고, 네, 맥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어, 네, 혀를 좀 굴리자면 비어 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친숙한 팟캐스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최 작가님 소개해주세요. 네. 트렌드와 자본주의를 쫓고 있고요. 곧 백수로 준비 중인 최 작가입니다.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다가 닉네임을 최 작가로 하면 더 내 꿈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시도는 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그래도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제일 많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요. 트렌드 많이 쫓아가고 있다 생각하고요. 맡은 역할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최 작가님. 자, 우리 약간 어색어색하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희 소개 들으셨는데요. 들으셔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죠. 제가 이번 화를 생각하면서 약간 들으시는 분들 위쪽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소개를 해도 대체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얘는 누구인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그냥 각자 회사 다니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고 그냥 일반인, 그리고 같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뭐 다들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좀 지적으로 모자라서 그래서 책이라도 읽어보고자 해서 그런 모임이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이런 팟캐스트를 하기로 조금씩 준비해 왔는데,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전문성도 없고 방송에,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좀 의견줄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하자, 저질러 보자. 그리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자 해서 한 달째 기획 중이라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몇 달째 기획만 하고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소개가 좀 긴데 우리가 그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래서 우리 4명이 각각 그 1회씩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획해서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져갖고 첫 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 말이 많았던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그 다음에 이제 2회가 이제 비어님, 3회가 최 작가님, 마지막으로 4회 루루쌤이 이제 기획해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준비들 다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대답들 완전 그 믿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 다시 한번 제목 알려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얘는 누구인가? 그건데요. 자, 이제 그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긴긴 소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째 기획 중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얘는 누구인가? 제1장 나는 누구인가? 마밤. 입으로 직접 나오셨어요. 당황스럽다. 제1장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우리 같이 그냥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려고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네. 진짜 생각 말하고 싶으신 분 말씀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해봤죠. 언제 해봤어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평소에 해본 게 아니고.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막 던져갖고. 네. 이거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는 누구인가는 바로 안 나오고,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중에 생각났던 거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차라리 내가 누구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네요. 저는 나는 누구인가 얘기할 때 꼭 엄마를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엄마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저는 원래 어머니란 표현도 안 쓰고 여기서는 엄마가 더 어울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엄마가 더 친숙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뭐 밥도 차려주고 가끔 자주 가끔 자주요. 자주. 네, 그러니까 엄마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친절하고, 또 제가 힘들면은 또 엄마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게, 그게 엄마가 짜증이 나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힘들어하는 티를 내면 그게 엄마가 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굉장히 못 견뎌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갑자기 가족 얘기. 가족사 나오네요. 네, 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주변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좀 덧붙이면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나 어때 성격이?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이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난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지만
결론은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그럼 결국 답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아, 정체성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답이 나왔고 답이 없다는 것까지 네.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런데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과 그래도 내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정체성 얘기하는데 내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딱 꼬집어 말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노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란 게 이거다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거였다가 내일은 적어도 되고 막 변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딱 꼬집어서 말하는 거는 지금 뭐 별도 의미도 없고 최 작가님 말대로 평상시에 내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의미가 있겠죠? 근데 나는 누구인가 질문 제일 많이 할 때가 사춘기 때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사춘기 때. 맞아. 저는 약간 이때 많이 했어요. 문이과 결정할 때. 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어떻게, 뭐 어떤 과를 갈 것일까? 이런 때? 그렇지 않나요? 전공이랑 또 관련이 있죠.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이렇게 지내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저만의 뚜렷한 색깔이 있어서 문이과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문과. 학교 경험에도 고민할 필요 없이. 근데 그것도 그과. 고민이 끝났기 때문에 정해진 거 아닐까요? 아니요, 수학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수학을 못해요. 네. 진짜 못해요. 저는 이과인데 네. 이과로 갔는데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근데 과학이 뭔가 좋아갖고 뭔가 어릴 때 장래희망 물어보면은 나는 과학자 이걸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 장래희망 그게 아닌데 어쨌든 그 과학자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이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갑자기 성적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참 수학을 꼭 잘해야 이과를 가야 되는가. 그것도 진짜 의문스럽긴 하네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문과 와서도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수학이 등급이 확 오르고 점수 차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슬프네요. 정체성 얘기하다가. 사춘기 때가 약간 그런 루루쌤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고민이 많은 시기라서 약간 방황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사춘기 때 방황했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1년에 11개월을 출장을 가 계셨거든요. 거의 한 달 빼고 다. 그래서 1년에 한 달 아버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엄마 혼자서 제가 남동생 한 명 있는데 남매를 키우시기가 무척 힘드셨겠죠. 근데 거기에 말 안 듣는 딸내미가 하나 제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싸우다 기분 나쁘면 우리 엄마는 저한테 꼭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할 거면 네 혼자 나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조심스럽게 가방을 싸고 나가요. 아 진짜로? 네. 제 사춘기는 그랬어요. 알았어, 나 갈게. 이러고 나가고 친구네 집에서 전전하고 엄마한테 연락 오면 뭐 이러고 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힘겹다 싶으면 다시 가방 싸들고 집에 들어오고 그런 걸 되게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엄마가 저한테 간섭하는 게 너무 싫었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인데 나를 이렇게 간섭을 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금 컸잖아요. 그때보다 크고 나니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저 사춘기 때니까 나는 내 자아가 막 있는데 내가 나의 생각이 있는데 또 부모님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다면 그게 충돌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혼란스러운데 이게 무슨 기분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때 사춘기를 지냈던 거였구나. 지나고 나면은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루루쌤 왠지 사춘기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방황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계속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저는 지금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진지충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춘기. 평생 사춘기인데 그리고 또 아까 과학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잡스님이 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우주는 진짜 무한대고 끝이 없잖아요. 그럼 되게 답답하잖아요.
난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존재 근원에 대한 그런 막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뚜렷한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계속 그냥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전에 어릴 때도 영화 혹시 맨인 블랙 다 보셨나요? 그쵸. 맨인 블랙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외계인 다 처치하고 해피엔딩인 것처럼 딱 끝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무슨 에피소드 영상인가 거기서 그 우주가 이제 광활한데 엄청난 큰 외계인이 그 우주를 동그랗게 지구 모양으로 구로 만든 다음에 그런 여러 개의 우주를 막 구슬치기 하듯이 구슬치기. 수백 개를 가지고 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은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생각하면 그러면 뭐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음. 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사라 브라이트만의 Dust in the Wind. 그래서 들어보면 불러주세요. 궁금하다. Dust. 진짜 부를 네네. 줄이야. 더스트 인더 윈드면 바람의 먼지. 흩날리는 먼지. 우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근데 참 사라 브라이트만 대단한 게 그런 내용을 참 진짜 아름답게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전혀 연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거든요. 근데도 그럴 수 그거를 있죠. 아름답게 부르더라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수술 보면은 약간 사람이 사실은 어떤 통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나는 내가 지금 자유롭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좀 충격적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난 내가 되게 자유롭다, 나 스스로 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내가 감시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음모론 아닌가요? 음모론인가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게 지금 최 작가님의 뭐 정체성이나 지금 현재 삶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나요? 미쳤다기보다는 그때 그걸 딱 보고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나는 정말 내가 맞나? 나는 나인데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계속 네. 조정당하고 있으니까. 네. 장자인데. 장자 내가 우리 나비인가 나비가 어, 나인가. 그 꿈. 그리고 이게 꿈인가? 아니면 꿈이 현실인가? 그러면은 이 정체성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네요. 각자 그렇죠. 해왔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답을 좀 어떻게 얻어가고 계세요? 좀 어렵죠 질문이. 저는 이 질문은 오히려 잡스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거 근데 제가 네. 약간 인터넷에서 본 얘기인데 네. 네.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확연히 알 수 있는 방식이 있대요. 뭐예요? 어떤 뭐냐면은 거예요? 네. 버스를 타잖아요. 네. 타면서 이제 버스에 올라요. 오르면서 버스의 승객들한테 나는 누구인가 크게 외쳐요. 그런 다음 버스 카드를 딱 찍잖아요. 학생입니다. 놀랐다 정말. 학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 학생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항목인데. 그렇다면 그 정체성은 직업으로서 보여지는 나의 정체성인 그쵸, 거네요. 그쵸. 역시 선생님이 정리 잘해주네요. 놀랍네요 정말. 버스가 이런 말을 할 알려주는 줄은. 나의 정체성이네요. 누가 근데 그걸 따라했대요. 네.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어쩌면 기사 기사에 필요하신 분이네요. 네, 어쩌면 제가 좀 건늙어 보이면 기사 아저씨가 내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맞네. 있는 거네요. 왜 학생이십니까? 이렇게. 네, 당신 학생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인승인데? 네. 4,500. 근데 처음에 그 잡스님이 주제를 정체성으로 정했을 때 네.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늘 들어왔던 단어지만 이게 정체성이 어떤 거다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단어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그럼 뭐지? 사전적 의미는 뭐지? 이러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정체성은 그냥 우리 자체만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그래서 자체 개인의 본질? 그리고 정체성으로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현재 내가 있는 위치, 뭐 직책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그냥 표현해 주는 수식의 하나일 뿐이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렇죠. 있는 자체 그대로가 그냥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어려워. 나를 설명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자체, 나라는 그 전 자체가 본질이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네네. 그래서 그 8단어 박홍현 씨 책에 보면은 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계속 꺼내 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 비운 다음에 껍데기만 있는, 온전히 그냥 나라는 존재를 바라봤을 때 그게 진짜 나라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 부분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것처럼 뭐 나를 꾸미려는 수식어가 아니라 진짜 다 헐벗은 나의 그냥 온전한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좀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헐벗는다 그 박웅현 선생님의 8단어 저도 봤는데 그걸 보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어떻게 다 헐벗을 수 있을까? 계속 꺼내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뭐 이런 면도 있었네? 근데 그건 보는 정말 거지. 엄청나게 나라는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면모는 오늘 아침이 틀리고 어제 아침이 틀리고 분명히 내일 아침도 내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수억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수천만 가지. 근데 그걸 어떻게 모조리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이게 말이 될까? 이거 어떻게 다 꺼내서 보지? 그리고 헐벗는다는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꺼냈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르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계속 헐벗는 거죠. 계속 살면서, 그러니까 사춘기 때도 우리가 사춘기 그런 방황을 겪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계속 나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데,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도 모르는 부분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을 때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었네? 아, 그렇구나. 그냥 인정하는 거지. 난 정말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뭐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나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로 그냥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즉 나에 대해서 그 나의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뭐 나라는 학생이라는 속성을 꺼내고 또 뭐 엄마라는 속성을 꺼내고 이러면서 나라는 그 본질의 무엇인가에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정체성이다. 네네. 저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 헐벗는다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뭐라고요? 헐벗는다는 걸 표현이 좋아하신다고요? 네네. 뭐 이상한 네. 왜냐면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나도 네. 한번. 그렇군요, 작가님. 왜냐면 헐벗는다는 게 저는 오히려 나를 알아간다기보다는 쓸데없는 걸 제거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면 헐벗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거잖아요. 약간 가식적이고 또 허세나 아니면 허영심 같은 것들을, 나 자신을 허영심을 갖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기대 맞추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 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 인간이야. 뭐 몸매도 좋고 뭐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이런 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허영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진짜 가난하고 헐벗은 좀 거지 같은 내가 되는 거죠.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갖고 이제 딱 내 벗은 몸을 딱 봤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인간인가. 네. 그런 식으로 좀 덜어내는 거?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헐벗는다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루루쌤이 하신 말씀이랑 어느 정도 좀 유사한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럼 네네. 우리가 지금 정체성이 무엇인가 좀 얘기해보고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째 기획 중 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하여 제2장,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빠밤. 자, 우리가 각자 조금씩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추 작가님이 준비하신 게 무엇이죠?
제가 준비한 텍스트는 드라마 부분에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또 오해영과 W 둘 중에 심각한 고민 후에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W가 조금 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트렌드에 맞춰서. 역시 트렌드를 추구하는 그렇죠. 최 작가님. 근데 막상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정체성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딱 준비를 딱 마쳤을 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준비를 해서 그냥 했어요. 우리가 잘 엮어드릴게요, 정체성을. 예. 네, 정체성 이야기를 하려면 드라마 W를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드라마 W를 추천을 했는데요. 이 작품을 접하게 된 건 최근 방영하는 드라마이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저로서 웹툰과 현실을 그려낸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거는 드라마 W에 나오는 강철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강철이라는 캐릭터가 웹툰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웹툰이면 웹툰 안에만 그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현실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성은 뭐지? 라고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웹툰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근데 웹툰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현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엄청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드라마가 지금 끝난 드라마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끝을 알 수가 없는 부분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만의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W를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흉부외과 레지던트인 오연주 그분이 한효주님이에요. 그 주인공인 거죠? 그렇죠.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 거죠. 지금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과 전공의가 너 갑자기 불러서 너희 아버지 그 W 작가 아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전공의가 딜을 하는 거죠. 너가 마지막 결말을 알아오면 내가 너 수술실로 데리고 가줄게. 웹툰의 결말 알아놓으면 그렇죠. 웹툰의 결말을 알아오면 내가 너에게 수술실 데리고 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그 수술실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일인 거예요. 좀 그래서 약간 승진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렇죠. 이런 이걸 느낌인 한번 거죠? 해보게 되면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효주가 너무 기대에 차가지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밑에서 어시스트하는 애가 아버지가 지금 실종됐다고 네. 한효주한테 빨리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아버지가 사라졌고 누나한테만 보여줄게 결말이 주인공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철이라는 캐릭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스포 아닌가요? 아니요. 드라마에 나온 네, 드라마 드라마 나온 건. 네,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왜 드라마 주인공이 죽으면 스포니까. 한효주 극 중 이름이 뭐라고요? 오연주요. 오현주? 오연주. 오연주. 그래서 웹툰의 주인공이 죽어 있는 걸 보게 됐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오연주가 끌려 들어가요. 웹툰 세상으로. 그리고 강철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웹툰 안에서? 그렇죠. 웹툰에 죽어 있는데 그 강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효주가 의사니까 극적으로 강철을 딱 살려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화면 창에 너무 신기하게 계속 이렇게 떠요. 그리고 다시 웹툰에 빨려 들어갔던 오연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실 세상으로.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 캐릭터가 웹툰에서 웹툰의 캐릭터를 살려내고 다시 웹툰에서 현실로? 나온다는. 네,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이 자기는 그 오연주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뭘까? 네. 결론은 주인공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네. 맞네, 살았네. 그렇죠. 역시. 결국 오연주가 스포다. 네, 조금 스포일러가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막 이러고 있고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에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강철이라는 그 주인공 웹툰 속의 주인공이 자기는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맥락 없이 왔다 맥락 없이 사라진 이 여자가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나타나질 않아 이 여자가. 근데 어느 날 또 그 오연주가 웹툰 속에 빨려 들어가서 그 애는 신분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끌려가요. 왜냐면 신분도 없이 웹툰에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렇죠. 웹툰 안에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웹툰 안에 교도소에 끌려가요. 그 이유가 그 강철을 살려냈지만 죽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살인 오연주가. 혐의를 받는 거네요. 그쵸, 살인 혐의 아무것도 아, 없으니까.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돼서 얘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오연주라는 사람이 웹툰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나가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밑에 계속 이렇게 뜨면 네. 그 애는 현실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한 가지예요. 웹툰 한 회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내용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오연주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변화가 되려면 강철의 심경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강철은 웹툰의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의 심경이 변하고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딱 보면은 뭔가 엄청 궁금해지는 그 찰나에 아. 이렇게 끊기잖아요. 그렇죠. 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주인공의 그런 심경의 변화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밌네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작가가 이쯤에 긴박하니까 끊어준다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는 긴박해지면 저절로 끝나진다 이런. 그렇죠. 이런 그럼 거네요. 계속이 뜨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 좀 재밌는 부분은 들어가는 거는 강제적으로 들어가지는 거고. 그렇죠. 강제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오연주라는 사람이 왜 도대체 나만 이 세계에 끌려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강철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맥락 없이 들어온 이 여자가 자기의 정체성의 인생의 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이 자기로, 여자 주인공이 오연주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도 자기가 웹툰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정체성을 그렇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 웃기지만. 아, 진짜 엄청 정체성에 관련된 네, 드라마네. 진짜 엄청 막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이 드라마는 1화부터 안 보면은 3화부터 보면은 정말 정신이 사납고 보고 싶으면 1화부터 보면 진짜 되게 한국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어? 되게 좀 만화 속에만 있을 만한 얘기를 드라마 소재로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 작가님 혹시 드라마 작가세요? 지금 드라마 홍보 중이신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닙니다.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전체적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다시 오연주가 끌려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강철이 얘기를 해요. 너가 왜 어디서 왔는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내 심경의 변화를 너에게 비춰주지 않을 거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오연주는 나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연주가 처음엔 안 된다. 그럼 네가 너무 상처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괜찮다. 그래도 난 알고 싶다. 결국 얘기를 해가지고 신경이 변화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오연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세계에서 너는 웹툰의 주인공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연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또 뜨면서. 강철이 충격받았구나. 그렇죠. 심경의 변화가 있었군요. 신경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됐는데 강철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세계는 이렇게 정말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웹툰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상한 일들, 기이한 일들, 자기가 위험했을 때마다 세상이 멈췄던 일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아가 확 깨어나면서 맞아 내가 웹툰의 주인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세상이 멈춰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트루먼 쇼. 아, 네. 네, 트루먼쇼. 장난 그런 아니죠, 트루먼쇼는. 그러면서 그 세상이 딱 멈추면서 네. 너무 놀라는 거예요. 멈췄으니까. 지금 현실에서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긴 내가 웹툰 주인공이었어 하는 순간 여기 세 명이 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얀 문이 생겨요. 그 문으로 이제 이 문이 도대체 뭘까 나가요. 거기가 이제 현실 세계인 거죠. 자기가 웹툰의 주인공인 걸 깨닫고 네. 그리고 현실 세계로 나가게 된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거는 서점에 막 찾아가서 이런 웹툰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7년간 살았던 내용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이 아이가. 근데 나도 여기서 책방 한번 가봐야겠다. 잡스의 이야기. 잡스에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뒤 얘기를 더 하자면 너무 자질구레져서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웹툰 세상의 주인공인 강철만 딱 강철만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왜 그만이 모든 세계가 다 멈췄는데 본인만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는 움직일 수 있었던지 그리고 왜 혼자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건지 그것도 너무 신비롭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는 정말로 웹툰으로서만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의 인물인 건가 아니면 어떤 한 존재의 사람인 건가. 근데
한 존재의 사람이, 그러니까 오연주 같은 경우엔 처음에 오연주 한유주 분께서 처음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네. 원래 현실에 있던 사람이 끌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철 또한 웹툰이 만들어지면서 끌려 들어간 실제 사람이 아닐까, 그런 고민이 저는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상하지만. 작가다운 고민이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말은 지금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결말 쓰고 계세요? 아, 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만들어지지 못한 거죠, 내 머릿속에서는. 정말 실제 수술실 들어가게 해줄게, 알려주세요. 가슴 열게 해주는 거예요? 자, W에서 강철은 항상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이 무척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렇게 있고, 내가 지금 잡으려는 사람을 왜 잡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판타지성 드라마긴 해요. 사실 이게 판타지성 드라마이긴 한데 또 똑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들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 네. 웹툰 세계에 있는 그 강철한 주인공과 그 여자 주인공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는지. 여자 주인공을 포커스로 맞추기보다는 강철이라는 강철이라는? 사람의, 강철이 이종석 분이시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만 조금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그 PC통신 기반으로 하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활발한 그런 인터넷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리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네, 더 전세- 제 삼촌이 하시는 걸 제가 좀 봤었어요. 그런데 네.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네. 댓글 군단이 이제 많이 있긴 키워. 한데,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넷으로 댓글을 보면은 실제 성격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는 다른 자기의 본성의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모여 있는 그 사람들도 네.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전혀 그 별개의 사람들이 아닌 건데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약간 전 W 스토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각 없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떠들다가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이지라는 그런 나의 존재 이유 같은 거를 질문을 했을 때, 아 맞다, 나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지, 이렇게 탁 깨어나는 거? 좀 그런 거랑 연관이 돼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루루쌤님이 직접 키보드 워리어로 활동하시다가 그러다가 현실을 깨닫는 거죠. 아, 나는 누구였지? 깨닫는-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날리고 있지? 놀랍다 정말.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맞아. 그래서 또 나를 발견하면서. 음. 하지만 나는 근데 그 인터넷 생활이 가상현실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가상세계가 존재는 하는데 네. 그 모습도 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진짜로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여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터넷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인터넷 생활 댓글 다는 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 W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그냥 재미있었어. 근데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이 드라마를 깔 수가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깔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댓글로만 얘기를 했는데 댓글 말고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나를 우리 예전에 홈페이지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집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 나와 그리고 내가 뭐 여행했던 삶이나 이런 걸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또 다른 나의 사생활들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삶과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과 조금 괴리감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해서 블로그 포스팅도 그렇고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내가 되게 찌질하고 구질구질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의 한계는 지속해서 그걸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두 개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를 딱 보게 됐을 때 얘 되게 현실에서는 그냥 그런데 여기서만 그러는구나라는 게 딱 보이게 되고, 특히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글로써 막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깊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라는 거를
글이지만도 사람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들 어느 정도 이중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생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내 삶이 있고 또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저는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해요. 네, 될 수 아, 있죠. 맞다.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최 작가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나 그 사람의 면면들을 보면 이 게임의 캐릭터나 아니면 이 홈페이지나 댓글들 조합해 보면 결국 그 사람 그 자체이다. 자체인 건 분리될 아니고 수 없는 그 그러니까 속성이다. 처음에는 그거를 거짓으로 감출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다 보면 본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결국은 없다는 그 거죠.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거다. 그렇죠.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엄청난 페르소나가 아니면은 그리고 본인의 갖고 있는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대화가 장기전이 되는지 아니면 단기전이 되는지의 차이. 그래서 대화하지 않고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만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가 나와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숨기려 하는 건 있는데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 얘기들에 있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페르소나가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있잖아요. 꼭 웹상에서만 페르소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가도 가면 쓰고 살고 내 정체성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심지어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 마라톤 같은 거 하면 모든 걸 싹 입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내 정체성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뭐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도 다른 정체성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꼭 가상현실과 웹상의 나와 또 현실 속에서의 나 이렇게만 정체성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모든 게 다 나다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통합적으로 해서 나란 인간이 있는데 이렇게도 뻗어나가고 저렇게도 뻗어나가고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철이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세계가 멈추고 네. 그 문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맞아요. 부분을 들으면서 주체적인 삶? 그게 저는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는 누구지라고 딱 주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딱 자기가 나갈 수 있는 키를 발견을 한 거잖아요. 약간 인터스텔라도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네. 모르는 또 다른 세계와 우리는 통하고 있다. 블랙홀 안에 느껴져. 들어가서 네. 스테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웹툰 속에 네. 세계가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 웹툰 속에서도 누군가 그런 웹툰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 속에 웹툰이 있고 또 웹툰 속에 웹툰이 있고 그 웹툰 속에 같은 그런 맞아요. 아까 루루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슬 속에 또 구슬이 있고 그 네. 우주 속에 우주 구슬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네. 웹툰 세계에서도 그러면은 점점 더 사람이 허위의 삶을 살게 되겠네요. 그 웹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식으로 계속 근데 그런 거는 글쎄요 뭐 저라면 살고 싶지 않네요. 네, 맞아요. 지금 약간 웹툰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드라마의 내용은 사실 현실에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현실 문제로 아까 가지고 와서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W라는 드라마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체성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